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더해가면서 코스피 2% 넘게, 코스닥 지수는 지금 3%에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지수 상승을 또 견인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도 이제 좀 갈팡질팡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 상승에 의해서 조금 우리나라 동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잡았던 주도권을 다시 이 AI와 조금 반도체 쪽이 이제 가져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단연 외국인 수급이 이제 지속될 건가 이거를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환율도 지금 이제 정점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가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환율이 정점이라면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양시장 모두가 이제 PBR상으로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하면서 오늘 좀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오늘 18만 원 선에 안착을 하고 이후 다음 주에 수급과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반도체를 필두로 좀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런 수급이 연속성 있게 나올 수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이유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환율이 지금 3거래일 정도 살짝 눌려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선 대한민국 증시가 그래도 좀 매력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작년 12월 말부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증시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취임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선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로 쭉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그 외의 시장으로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환율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안정화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환율이 크게 빠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뭐 유로화라든지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여기서 환율이 굉장히 강하게 치솟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HBM을 제외하고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고 있는 과거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에서도 PBR 기준으로 1.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던 이력이 있는데 현재 그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 12월 초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거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6만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6만 원, SK하이닉스 20만 원 선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다 보니까 오늘 소부장 쪽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9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또 지금 HBM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지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네. 소부장 종목들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네, 소부장도 이제 올라올 때가 됐죠.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낸드 쪽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낸드와 HBM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 7월달, 6월달에 고점을 찍고서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큰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결국에는 저는 소비 진작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월 달에 중국에서 전인대가 진행이 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소비를 촉진시킬 만한 이슈들이 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촉진된다라고 한다면 가전제품도 판매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도 결국엔 성장하기 위해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주가 흐름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흐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주가 있고요. 그리고 레거시가 있는데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AI 쪽에서 우리가 파생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HBM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미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커스텀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를 늘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역시 HBM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25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반도체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삼성과 연관된 반도체 기업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YC 2대 주주이고요.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또 삼성이 2대 주주입니다. 에로티베큐은 반도체 제조의 필수 장비인 건식 진공 펌프를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에로티베큐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 종목을 잘 보는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YC부터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 반도체, AI 반도체 시세가 굉장히 좋았을 때 뭔가 삼성전자의 호재가 있으면 같이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YC라서 YC를 다시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단독 뉴스이기는 한데 이 HBM4 두뇌 로직 다이 조기 생산을 개시하면서 올해 HBM 시장에서 좀 반격을 나선다라는 소식에 이제 YC라고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또 이런 소식에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YC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좀 로우 엔드 제품이 사라지고 좀 단가와 마진이 좋은 제품들로 조금 이제 HBM 테스터가 이원화되면서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AI 반도체들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거치면서 지금 다시 상승하려는 흐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소부장에 비해서 약간 지금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 관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본다면 YC를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YC를 짚어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는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원익 IPS라든지 원익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어쨌든 주주로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기업들 중에서 YC,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내재 가치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LOT 백큐미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붙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살짝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LOT 백큐미 같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붙으면서 올라간 것이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반도체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중후반부에 뭐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믿을 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LOT 백큐미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1시 반인데 4시간 반 동안 거래 대금이 5억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LOT 백큐미 같은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저하게 저평가된 LOT 백큐미까지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2차 전지주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종이 미국 IRA 새 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LG 엔솔과 NNF, 에코프로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오늘의 상승이 연속성 있게 나와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재규 본부장님, 네. 현대차 그룹의 모델이 이번 IRA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올해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현대차의 주가는 조용한데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그동안 낙폭이 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 수급도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과대 낙폭인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죠. 근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이 판매 단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판매가 만약에 둔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많이 밀렸다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올라오는데 연속성을 보이려면 수요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고환율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품의 믹스 자체가 살짝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실제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리스크까지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주가의 상승 속도는 좀 더디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ESS 관련 종목들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했었는데요. 오히려 ESS 메가 팩토리 설치량은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ESS 관련 종목들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 ESS 판매량도 11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면서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ESS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관련주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국내 기업에서는 계속 ESS 관련주를 서진 시스템을 추적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ESS 장비 부분에서 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좀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가오는 4분기도 ESS 장비 매출 성장 지속될 거고 이제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뭐 앞으로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조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금 이쪽 측면이나 섹터가 부각이 된다면 언제든지 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ESS 관련주를 보신다면 서진 시스템을 집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ESS 쪽 내에서는 서진 시스템을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특징주로 서진 시스템 관심 종목에 지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ESS가 가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도 특히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지금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10% 넘게, OCI홀딩스도 지금 9%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 대표님, 풍력과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두 섹터 중에선 어떤 쪽이 더 유망할까요? 사실 이제 신재생도 지금 조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뭐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우리가 신재생 측면에서 풍력과 태양광 쪽에 본다면 아무래도 오늘 조금 시세가 크게 분출했던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을 다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이 펼칠 지금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이제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조금 반발 매수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 ESS의 판매량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재생 관련 부분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바닥에서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이제 여기서 과연 지속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태양광 쪽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700선 탈환에 성공하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CES에 가려져 있는데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JP모건 학회 이슈가 끝난 이후에도 올해 또 다양한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제약 바이오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어떤 일정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있는데 사실 이 학회들에서 우리 기업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을 내놓는다 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는 학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가의 변동성을 많이 키울 가능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회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물들이라든지 우리가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죠.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트럼프가 1기 당시에도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정책을 공약했었던 정책에 대한 시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이 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쭉 넘어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간의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 때문에 몰려갔었던 자금들이 다시 반대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성향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올라온 건 맞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군들이죠. 뭐 IRA라든지 칩스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던 섹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신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 경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회에 대한 모멘텀들도 매력적이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전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요.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바이오 시밀러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진단 키트나 뭐 질병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지금 독감이 유행하면서 장 초반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우리 대표님도 좀 독감에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연을 못 하셨는데 지금은 진단키트를 비롯한 질병 관련 종목도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좀 차익 실현을 하자 주의인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기침하는 걸 보더니 진단키트주를 다시 봐야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인데 이제 중국 공식 선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 상에서 이렇게 다중바이러스 전염병이 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진단키트주에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테마가 조금 꺾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 또 시장이 안 좋아질 때 혹은 이렇게 지금 뭐 이제 감염병이나 독감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다면 챙길 건 챙기시되 우리가 조금 시장 테마 좀 해지주 상태로 보시면서 추적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도 강한 로봇과 양자 테마주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발 호재로 일제히 급등했던 로봇주가 오늘은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다소 흔들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는 8%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 대표님, 오후장에는 로봇주들 일부 비중을 차익 실현해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해요. 일단 뭐 AI 로봇주들이 지금 뭐 이제 온기 확산이 돼가면서 지금 조선과 크게 로봇이 같이 결합을 해서 좀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수익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3분의 1 정도 챙기시고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온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주까지 확산이 된 상태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형 소형 컴퓨터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또 삼성전자의 이런 로봇 소식에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지금 올해가 시작됐을 때 지금 테마가 좋은 쪽이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로봇은 이렇게 이제 조정이 음봉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전에 살짝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대장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조금 넘어서는지 안 서는지 요거에 따라서 로봇주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뭐 뉴로메카 그리고 감속기 관련 부품들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좀 수익은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들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 중 하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로봇에 이어서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팅 업체들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금 CS 모멘텀을 안고 있는 뭐 로봇이나 양자 암호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띠고 있거든요. 네.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거든요. 게다가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웬만하면 공략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테마로 접근했지만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이나 눌림목 시에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고 신규 접근을 조금 보류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 종목별로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